전자공학과 하면 진짜 많은 분야의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전공을 살리는 순간 엔지니어가 돼요. 쉽게 말하면 이제 테크니션하고 엔지니어가 갈리는데 여러분은 대학을 졸업하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돼요. 엔지니어는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고 제품 연구 개발하는 게 엔지니어거든요. 테크니션은 뭐예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죠. 정해진 일만. 근데 여러분들은 전자공학과를 공부하고 나면 엔지니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이제 자격과 능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복수 전공은 되게 좋은 전공 시스템이고요. 요즘은 이제 융합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공계라든가 사회과학대, 인문대 쪽이 합쳐서 어떤 융합적인 분야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만 있고 노력만 한다면 그 두 개를 전공을 해서 그 두 개의 장점들만 살리는 융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큰 장점이 되겠죠. 짧게 그 복수 전공한 친구 대답을 하자면요. 제가 여기 와서 많이 느끼는 건데 복수 전공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심지어 이제 저처럼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서도 만약에 다른 길로 전공을 바꾸고 싶을 때 자기가 어떤 전공을 했는지 이력서에 넣어서 다시 전공을 바꾸거나 지원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폭이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녀도 그러니까 주 전공이 있더라도 이렇게 항상 주변을 둘러보면서 내가 다른 과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지 그런 거 살펴보고 기회가 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듣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학 준비할 때 영어는 어떤 식으로 공부했나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영어를 정말 정말 못했거든요. 너무너무 못해서 대학교 와서 처음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네. 일단 영어 공부에 돌아가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많이 보고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누가 저한테 영어 어떻게 공부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많이 읽으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뻔한 답이라 죄송한데 애기들이 언어 배울 때 인풋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랑 저는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애기들도 막 태어나자마자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몇 년 있다가 인풋을 다 받은 다음에 엄마, 아빠 먼저 얘기하는 것처럼 영어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풋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네. 듣고 많이 읽고 그러면 서서히 늘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어 토론 소모임이 있었거든요. 전공에서 하는 거 아니고 대학 전체에서 하는 그런 소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헬로우 하이부터 맨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강릉 원주대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건물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렇게 생활관 거기서 소모임이 있었거든요. 영어 토론. 거기 한번 찾아보셔서 헬로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몇 학년 때 활발하게 대회나 탐구 활동을 하셨나요?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전자공학 수업을 1학년 때는 듣고, 그리고 저는 소모임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저는 캠 4328이라는 소모임이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배워서 2학년, 3학년 때부터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전공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아마 많이 활발하게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학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컴퓨터 개론 빼고 거의 다 교양이잖아요. 그죠? 영어, 물리화 이런 게 들으니까 전자공학과 왔는데 이게 뭐지를 생각하지 말고 2학년 되면은 천천히 정기회로부터 전공을 하나둘씩 많이 듣게 돼요. 그때부터 형보세 선배처럼 꾸준하고 관심 많이 갖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찾아다니고. 네. 또 하나 제가 하는 좀 질문을 해볼게요. 학창 시절에 관한 얘기인데 대학을 다니면서 성취감, 그 다음에 좌절했던 거. 또 요거 극적으로 한번 하나씩 예를 좀 극적으로,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극적인 예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을 갔으니까 대학원에서 합격 서류 받았을 때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학과에서 성취감을 느낀 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복싱 로봇 그거 4위 했을 때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좌절했던 경험. 좌절했던 경험은 있죠. 아주 극한 케이스로 있는데 제가 유학 원서를 받았을 때가 가장 기뻤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냥 막연히 엄마 아빠한테 얘기도 안 하고 사실 원서를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학비가 없었죠. 그래서 학비가 없어서 원서를 받고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미국에 갈 수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가장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가장 좌절을 해서 사실 이거를 다 물러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된 게 제가 어떤 기자분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제 소식을 이렇게 좀 전해달라고
라고 해서 제가 신문 기사에 났고 극적으로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분이 생겨서 장학금을 받고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한 달 안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감정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심했던 그런 경험입니다. 네. 네, 좌절을 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선배나 교수님들이나 상담도 하고 이렇게 이겨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면 계속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사람이 계속 잘하는 것보다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아니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빨리 딛고 일어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수님들하고 상담을 꼭 신청하고 상황을 빨리 벗어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면 성취감을 또 느끼게 되죠. 되게 재밌는 질문 올라왔어요. 전공 과목 전부 다 잘하셨나요? 다는 아닙니다.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잘 못하는 과목이 있고 그거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목을 편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동기들 중에 듣고 싶은 과목 듣고 특히 학점 받기 어려운 과목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젝트 많은 과목들, 프로그래밍 많이 해야 되는 과목들은 전공은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안 듣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동기들은 나중에 취업을 해서 좀 어려워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제가 몇몇 봤습니다. 제 동기들과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는 드리는 거라 모두 다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와 좀 다르게 그래도 골고루 들었어요. 왜냐면 호기심도 많았고 C언어도 재밌었고 회로도 재밌었고 전공 과목이 다 두루두루 재밌기 때문에 저는 학점은 못 받더라도 그냥 경험이다 생각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취업해서 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사로 취업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공을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좋은 질문이었고요.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전공 과목이 다 좋고 여러분들이 한 과목만 하고 싶다고 해서 그쪽으로 갈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자공학과 과목을 두루두루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교육 문제가 나왔어요. 유학하면서 한국 교육 방식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많죠.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안 했습니다. 교수님께. 지금도 그러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돼서 질문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업을 들을 때는 질문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지 않았고 교수님께서 따로 오피스 아워라고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줬을 때 그조차도 학생들이 찾아가서 많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희 한국은 약간 교수님을 어려워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근데 미국에서 수업을 들어보니까 좀 많이 달랐어요. 일단 학생들의 자세가 이렇게 뒤로 갑니다. 한국은 이렇게 교수님 말을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 게 약간 이렇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좀 자유로워서 그런지 학생들이 이렇게 약간 자세가 좀 흐트러지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음식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더라고요, 수업 중에. 대학원 수업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좀 널널해서. 분위기는 일단 그런 식으로 좀 자유로웠고요. 그리고 토론하는 것도 굉장히 좀 달랐습니다. 일단 토론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는 학생들이랑 진행하는 사람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참 교육 방식이 다르다고 느꼈고 저는 그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류가 많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 교육 방식이 한국보다는 좀 더 자유롭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이해가 돼요. 저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이 이거 질문을 해도 되나? 이 질문 하면 교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좀 창피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텐데 그래도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고 대화를 하면서 방법도 배우게 되고 본인의 태도 또 이렇게 자신감도 생겨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고요. 또 재밌는 질문 왔습니다. 학점이 중요한가요? 경험이 중요한가요? 제 경험은요. 전공과 관련된 대외 활동을 잘 하면 학점도 자연히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로봇을 만들려면 결국에 프로그램을 알고 코딩을 잘 하고 회로를 잘 해야 됩니다. 전공 수업이 바탕이 돼야 대외 활동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이 학점을 택하면 경험이 없는 것 같고 경험을 택하면 학점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는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을 잘 듣고 나면 대외 활동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결국 대회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재밌는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인종차별 기사가 많이 뜨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뭐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거는 제가 조금 대답을 하면 실제로
미국에서 인종차별은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민족 자체가 그렇습니다. 다민족이기 때문에 이게 수백 년 된 거기 때문에. 근데 회사 생활을 하면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유학 가서 인종차별 걱정된다 그러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넘어가고 대학원 내에서의 힘든 점이 있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학원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공부 너무 힘들고 너무 그래서 대학원은 아예 생각도 안 해봤어요. 아니면 대학원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하는 거랑 대학원 가는 거랑 어떤 힘든 점이 있나요? 힘든 점이 조금 달라요. 네. 대학원이랑 직장 생활을 비교해 보면요. 대학원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논문을 많이 쓰고, 내가 잘해서 회사가 목적이면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내가 잘해서 아카데미 쪽으로 가면 좋은 학교의 교수님이 되고, 나를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열심히 학점을 내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직장이랑 비교해보면 직장은 조금 다른 힘듦입니다. 위에서 일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팀원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공동체 의식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팀원들이랑 대화도 잘 돼야 됩니다. 토론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미팅도 잘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는 똑똑하면 도움이 되지만 똑똑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똑똑하더라도 저희가 말하는 사회생활이라고 하죠. 사람들이랑 교류 많이 하고 대화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점도 많이 개발을 해야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점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자, 좋은 답이 됐을 것 같고요. 인텔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여러 군데 했는데 걸려서 들어갔나요? 질문이 너무 재밌는데 인텔은 걸려서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도 그렇습니다. 권민희 교수님도 반도체 연구소에서 오셨는데 직장이 걸려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요 질문의 요점은 그거예요. 이제 인텔에 들어가야 되는 계기가 어떻게 되냐? 대학원 때 연구를 하다 보면요. 연구는 미래를 위해서 연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내 연구가 결국에는 세상에 이렇게 알려져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세계랑은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당장 내가 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고 어떤 공정을 통해서 칩을 당장 내가 쓰는 컴퓨터 안에 어떤 칩이 들어가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회사 쪽으로 간 이유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회사에 지원을 했고 실제로 이제 다음 차세대 인텔 칩을 개발하는 팀에 들어가게 돼서 연구를 하고 있죠. 아카데미에서 하는 연구랑 그다음에 회사에서 하는 연구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네네. 두 개를 다 경험해보고자 저는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모든 회사가 대기업은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되게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관망하는 입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원을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석사, 박사를 받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대기업이나 주요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돼요. 나중에 실제로 거기서 필드에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전자공학과에 오게 되면 지금 앞으로 4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1, 2, 3, 4학년. 이때 여러분의 인생을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바꾼 선배들이 지금 한 80명 정도 돼요. 열심히 저희 전자과에 적응하고 방학 때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학기 때 열심히 전공 공부하고 또 열심히 교수님들하고 질문도 하고 같이 연구 랩실도 들어가고 케미나 야누스 싹이라는 이런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하면 4년간의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정보세 박사 선배한테 마지막 질문을 좀 할게요. 대학생들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해요. 불안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근데 이 불확실성을 박사님은 어떻게 극복했나? 좀 어려운 질문인데 학생들이 좀 꼭 들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정답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질문을 보고 제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누구나 갖고 있고 이게 없어질 수 없습니다. 저희가 50대, 60대, 70대가 돼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저도 심지어 지금 갖고 있고요. 제가 취업을 했다고 해서 난 성공했어, 난 이제 고민이 없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으로서 하고 있는 고민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를 그나마 덜 불안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많은 경험을 해보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복수 전공하고 싶다는 친구, 하고 있다는 친구 굉장히 좋고요.
대외 활동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영어 공부를 안 했으면 유학을 못 왔겠죠. 저도 전공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면 또 유학을 못 왔겠죠. 전공 공부를 순간순간 열심히 제가 좋아서 경험을 쌓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1학년이 되자마자 난 유학을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서 1학년이지만 수업 열심히 듣고 주변에 동아리 활동 있으면 적극 추천하고요. 소모임 활동 추천하고요. 할 수 있는 경험을 최대한 많이 쌓으세요. 그러면은 불안함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대학생이고 포텐셜이라고 그러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1학년들 학생한테 좀 연장되는 질문인데 선배로서 조언과 또는 이거는 해봐라는 충고 간단하게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네.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포텐셜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정해진 게 없어서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것을 같은 현실이지만 시각을 조금 바꿔서 대신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학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떤 전공이든 선택할 수 있고 어떤 동아리든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포텐셜 많다, 잠재력이 많다라고 시야를 조금 바꿔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포텐셜이 얼마큼 있는지 스스로 몰라요. 왜 그거를 생각해보고 고민 안 해봐서 그래요.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입시에 시달려서 지금부터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그게 없으면 지금부터 만들어내면 돼요. 강릉 원주대 전작가의 장점. 정보세 박사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 너무 많죠. 첫 번째는 교수님들께서 너무너무 지원을 잘 해주십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뭐든 해주시고요. 수업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시고요. 저 또한 그 도움을 받아서 유학을 할 수 있었고요. 강릉 원주대 전작가에 와서 교수님을 만난 게 정말 행운인 것 같고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처음 유학 갔을 때 전작가 한창석 선배님이라고 UF에 계셨습니다. 제가 대학원 가는 그 학교에 이미 학생으로 계셨어요. 그 선배님을 본 적도 없고 얘기 나눈 적도 없는데 그냥 선배님 저 강릉 원주대 전작가 나왔어요. 그 말 한마디 하니까 바로 그래 내가 픽업해 줄게 공항까지 갈게 이러면서 집까지 알아봐 주시고 휴대폰도 개통해 주시고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전작가에 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선배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선배가 되면 후배들한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인맥을 가진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선배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저 또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연락하시고요. 그것 자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선배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에서 왔는데 삼성과 인텔의 관계를 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삼성에서의 인텔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고객님이고요. 다른 측면은 경쟁자죠. 삼성의 또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대학생 때 꼭 해야 되는 게 우리 콜드 이메일을 한번 보내봐라. 그러니까 유명 인사 아무에게나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에게 한번 보내봐라 라고 추천을 꼭 드렸었는데 후보가 될 수 있으신 분이 황보세이 졸업생 선배님께 여러분들의 그냥 고민, 그냥 진로 상담 그런 것들을 편하게 보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학년 때, 2학년 때 안에 한 번쯤은 보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런 진로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한 것보다 우리 학교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여러분들도 더 와닿고 더 많이 잘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이 여러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인텔 뭐 박사하면서 공모전 나가고 수상도 하고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사진에다가 여러분을 거기에 이제 대입을 한번 해서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10년 후에 저 자리에 저렇게 있으면 어떨까? 인텔에 같이 이렇게 저기서 내가 근무하고 있으면 어떨까? 그냥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생 특강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